몸이 달라지는 비밀. 면역력 높이는 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내 건강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대예요. 미세먼지, 스트레스, 화학물질,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까지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자연적인 습관을 나누려고 해요. 이건 약도 아니고 거창한 치료법도 아니에요.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인데요. 이 습관들을 제대로만 실천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우리 몸이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강해지는 길로 함께 가볼게요. 첫 번째,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숨 쉰다. 혹시 지금 입으로 숨 쉬고 계신가요?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강에는 꽤나 치명적일 수 있어요. 코는 단순한 공기 통로가 아니에요. 코 안에는 가느다란 털과 점막이 있어요. 이 점막은 공기 중에 이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걸러주는 자연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또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지고 습기가 더해져서 폐에 전달될 때 훨씬 부드럽고 건강한 상태가 돼요. 반대로 입으로 숨을 쉬면요, 이 모든 방어막을 우회하고 외부에 유해한 물질이 고스란히 폐에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면역 시스템에 무리가 가고 감염성 질환이나 알레르기, 천식 등의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져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입호흡을 하는 아이들은 구강구조 발달에도 영향을 받고 성인도 면역력 저하와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수면 중에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은 입마름, 피로감, 코골이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또한 코가 자주 막혀서 숨쉬기 어려운 분들은 코 점막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천연 성분의 스프레이나 미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산화질소,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편백 추출물 같은 성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코가 시원하게 뚫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 시스템도 훨씬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한쪽으로만 씹지 말고 골고루 꼭꼭 씹는다. 밥을 먹을 때 어떤가요? 그냥 몇 번 씹고 넘기진 않으세요? 혹은 무의식적으로 한쪽 턱으로만 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씹기는 단순히 음식물 분해를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씹는 동안 턱뼈와 주변 근육, 그리고 뇌로 연결된 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이 자극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골수의 조혈 기능까지 촉진해요. 다시 말해,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턱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은 노년층에서는 이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씹는 것은 노년기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씹을 때는 꼭 좌우 턱을 번갈아 사용하고 한 입당 20-30회 이상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도 줄어들게 돼요.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먹는 것부터가 면역력 회복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허리를 펴고 바르게 누워서 잠을 잔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자세가 나쁘거나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피로만 더 쌓이게 돼요. 사람은 낮 동안 중력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 척추, 관절, 근육에 긴장이 생기고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래서 밤에는 척추와 관절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뇌신경이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면 척추가 휘고 너무 딱딱하면 근육이 긴장돼요. 자기 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똑바로 눕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잠들기 전엔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을 함께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면역 회복 모드로 진입하게 돼요. 네 번째, 차가운 음식, 면역력을 훅 떨어뜨린다. 더운 날씨엔 시원한 음료, 얼음이 동동 뜬 음료수가 너무 땡기죠? 한겨울에도 얼죽아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속 장기들이 깜짝 놀라요. 특히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분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장점막의 혈류가 줄어들고 세포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면역세포의 활동도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복부 냉증, 소화불량,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신 면역력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평소에 물은 미지근한 온도로, 음료는 찬 것보단 따뜻하거나 실온으로 마셔보세요. 식사 전후에 따뜻한 차 한 잔도 위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천천히 움직이고 깊게 호흡하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쁨이에요.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계속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의 신경계는 쉬지 못하고 늘 전쟁 상태예요. 이럴 땐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돼요. 이는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돼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은 회복과 재생 모드로 전환돼요. 부교감신경은 주로 깊은 호흡, 이완, 명상, 규칙적인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 자극돼요. 그래서 태극권, 기공, 명상, 요가 같은 느리고 부드러운 운동이 좋아요. 자연 속에서 걷기, 아침 햇살 받기,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효과적이에요. 호흡도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만으로도 면역력은 차분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섯 번째, 햇볕을 쬐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햇빛은 우리 몸에 있어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햇볕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면역력에 숨겨진 동력원이기도 해요.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면역세포들의 GPS 역할을 해줘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러 가 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휘관 같은 역할이죠. 게다가 햇볕은 우울증을 줄이고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뇌 건강에도 좋아요. 매일 일정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 얼굴 등 일부 피부에 햇볕을 쬐어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이에요. 실내 생활이 많다면 발코니나 창가에서라도 햇살을 느껴보세요. 자연의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은 확실히 기억해요. 일곱 번째, 따뜻한 말과 스킨십도 최고의 면역제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감정은 호르몬으로, 호르몬은 면역력으로 연결돼 있어요. 가족, 친구,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교감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이 호르몬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고 염증 반응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지지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만성질환의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사랑해요 한마디, 친구에게 고마워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간단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면역력의 스위치를 켤 수 있어요. 일상 속 좋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면역력은 거창하고 복잡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에요. 숨을 제대로 쉬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따뜻하게 자고 마음을 나누고 햇볕을 쬐고 편안히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연 속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습관이에요. 건강은 결국 자연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다시 꺼내줄 열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